이어서 이제 주변인 접근을 또 했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그 다음에 이 주변인 접근한 게 그냥 이 친한 지인들 이런 사람들만 접근한 게 아니라 병원에도 간 거야, 예를 들면은. 핸드폰 해킹 당한 상태라서 내가 위치 추적 다 되잖아. 위치 추적 다 되니까 그냥 내가 병원에 가면은 그걸 다 알아, 전현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 해킹이 됐고 어느 정도로 내 정보가 수집된지를 몰랐어. 핸드폰 해킹을 통해서 얼만큼 수집된지를 몰랐어. 근데 이게 꺼져 있을 때도 녹음이 다 되고, 그리고 켜지면 그 녹음된 내용이 다 전송이 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핸드폰에 그 심카드를 꽂지 않아도, 한마디로 통신사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은 핸드폰 자체도 이게 위치 추적이 되더라고. 어떤 방식으로, 나는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간에 아예 그냥 노래만 담아놓고 통신사 연결 안 해놓은 핸드폰 내가 갖고 다녔단 말이야, 한동안은. 그냥 노래를 들으려고. 근데도 이게 다 전송이 되는 거야, 내가 위치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미행이 붙잖아. 그리고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인 병원으로 계속 다녔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스토킹 상황에서 내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외래로 다녔어, 계속. 스토킹에 대한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 이런 거로 다 개인 병원 다녔는데, 이 개인 병원 간호사가 내가 무슨 이유로 병원 다니는지 모르잖아.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랑 직접 나랑 상담을 하지 간호사는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야, 외래를 볼 때. 그러니까 간호사는 내가 뭐 때문에 다니는지 몰라. 스토킹 상황인지 몰라. 근데 이 간호사가 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내가 간호사라고 둘이 대화한 내용이 바로 핸드폰에 또 뜨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대화한 내용이라서 핸드폰 도청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아니야.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 자주 갔으니까 처음에 갔던 병원이야. 이게 가장 처음 다녔던 병원이야, 스토킹 때문에. 이 병원 갔더니만 자주 가니까 내가 그때 빵을 사다 줬어. 걔네한테 롤케이크 같은 거 사줬단 말이야, 마리바게트에서. 그거 사다 주면서 같이 드세요 하는데 나한테 뭘 사인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느라 한 손으로 주게 된 거야, 그 간호사한테 이 빵을.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어. 그래서 내가 다시 펜을 내려놓고서 두 손으로 줬어, 이렇게. 근데 그게 핸드폰 릴즈에 좀 이따 뜨는 거야. 한 이틀인가 있다가 내가 약간 처음 갔을 때는 좀 짜증냈어. 왜냐면 이 병원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야. 한 1시간 반 기다렸나? 초진이라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보러 원래 30분, 40분 이 정도면 거의 될 거라고 했는데 1시간이 넘어도 초진은 그러니까 외래를 그 상담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짜증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면 저 딴 데 갔다 올 테니까 이거 그냥 예약만 해놓으면 접수만 해놓으면 안 되냐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만 안 된대. 그러면은 다음 사람은 넘어갈 거라는 거야. 그래 내가 좀 약간 짜증을 냈었어, 그 간호사한테. 그런데 내가 이 병원에 꾸준히 다니게 되면서 약간 친분이 쌓인 거잖아. 이게 친해진 거잖아, 그쪽이랑. 그 사람 친해졌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얼굴 트게 되고 이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렇게 약간 짜증냈던 게 미안해가지고 빵을 사다 준 거야,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그 두 손으로 줬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일이잖아. 그럼 미행에 붙었든지 그 간호사가 얘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핸드폰 릴즈에 뜨는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은 처음에는 싸가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건 건네줄 때도 두 손 양손을 주는 그런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거는 이 간호사가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두 손으로 주는지 한 손으로 주는지 다른 병원에 앉아 있는 어떤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뜨자마자 바로 이 병원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혹시 최근에 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에 대해 정보 물은 거 있냐고. 내가 지금 여기 스토킹 때문에 이 병원 다니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 되게 놀란 듯이. 이 사람 마치 자기는 스토킹인지 몰랐고 실제로 누군가 들러붙어서 뭔가 정보를 캐낸 게 맞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거 개인정보인데 그거 이렇게 환자 정보를 외부에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뭐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부인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약간 대답 회피하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나중에 이러는 거야. 약간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또 그런 일 있으시면 거절하시고 제가 진술해달라고 하면 진술해달라고 했더니만 네, 막 이러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 들러붙어가지고 나에 대해 물어본 거야, 내가 보기에. 내가 그랬잖아. 다른 영상에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시에 의문점 이런 영상 있었잖아, 예전에 올렸던 거 중에. 그때도 이상한 일이 진짜 많았다니까.
간호사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일반 다른 환자들 대하는 태도랑 달랐어. 내가 느끼기엔 이것들이 내가 병이 없는데 입원한 걸 알고 있는 느낌인 거 있잖아. 그리고 뭔가 알면서 캐묻는 거야. 알면서 물어봐. 누구누구 씨는 여기 병원에 왜 입원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전후 사정을 꼭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진짜 많았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저번 영상 그때 의문점 이때는 얘기 안 했던 건데 이미 박지연 영상이 올려왔으니까 얘기할게. 강제 입원 당시에 베드를 같이 쓰는 병실에 있는 같은 환자 중에 한 명이 자폐가 있는 여자애가 있었어. 20몇 살짜리인데 완전 자폐가 되게 심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계속 이 여자애가 그냥 똑같은 얘기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는 애잖아. 자폐가 있으면은 그런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자애가 계속 박지연이 예뻐, 내가 예뻐, 박지연이 예뻐, 내가 예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박지연이란 이름을 그 자폐 여자애가 자꾸 언급을 하는 거야. 근데 박지연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 박지연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모두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자폐 걸린 여자애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때 이미 그 이후야. 박지연이랑 전현무랑 사귄다는 걸 내가 알고 난 이후에 강제 입원 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약간 자폐가 있는 여자애가 나한테 계속 박지연이 예뻐, 내가 예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시킨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내가 그 소리 왜 해? 했더니 박지연 예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으니까 이런 상황들도 봤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개입이 돼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냥 뭔가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았어. 이 병원 당시에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병원도 전현무가 섭외한 병원이라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그 사설업체 고용한 것도 오빠가 아빠한테 소개시켜준 업체인데 그 소개를 누가 해줬다? 전현무가 해줬다 이거고 저 병원도 전현무가 섭외한 병원이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초진할 때 의사가 5초밖에 안 보고 입원을 시켜 환자를. 그리고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 다 뭔가 수떡수떡거리고 날 보고 나한테 일부러 인사하러 오고 그 뭐 이상한 상황 아니야? 왜 나한테만 굳이 인사해? 다른 사람들도 새로 입원한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한테 인사하러 안 와. 간호사들이 굳이. 근데 나한테만 인사하러 온다니까 꼭?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게 이상했어, 이 병원도.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가 또 갔었는데 여기서는 의사는 간호사의 문제는 아니었어. 이때는 내가 의사한테 뭔가 상담을 하고서는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어. 진단서 끊어서 조용히 그냥 가지고 왔잖아, 집에. 그거 누구 보여주지도 않았어. 의사도 누구한테 보여줬을 리 없잖아, 그걸 딱히. 근데 그 진단서에 써 있었던 특정한 내용들 있잖아. 그게 문구로 내 핸드폰에 뜨는 거야, 바로. 진단서 끊고 나서 다음날 바로 뜨는 거야. 그거는 내가 보기엔 이 병원에 이 병원에 컴퓨터 해킹한 거라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진단서 끊는다는 건 알았겠지. 핸드폰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도청이 되는 걸 나는 그때 몰랐으니까. 난 도청까지 되는 줄 몰랐어. 근데 도청이 됐다면 내가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고 병원 의사가 진단서 작성해서 내가 끊어온 걸 알 거 아니야. 전현무는.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 컴퓨터 해킹했을 수 있는 거지. 들어가서 봤더니만 뭐라 써 있었어. 그 불안장애가 이런 거였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장애, 스트레스 이런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거든. 그러니까 불안장애 이게 막 핸드폰에 계속 뜨는 거야. 그게 왜 또? 그걸 내가 찾아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정형외과. 이거는 가장 최근에 갔던 병원이야.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최근에 무거운 거 들다가 다쳐가지고 정형외과를 꽤 다녔거든. 한 달 다녔나 봐. 꽤 꾸준히 다녔는데 여기 의사가 나한테 집에서 내가 허리 빨리 낫고 싶으니까 집에서 허리 운동이나 허리 스트레칭 이런 거 엄청 많이 찾아봤어, 집에서. 근데 내가 의사한테 굳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의사가 가면 이래, 나보러. 집에서 허리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마치 내가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에? 이랬더니만, 그런 거 절대 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쉬어요. 막 이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했어. 그 병원에 어떤 스크린 같은 게 있거든? 그 스크린이 있는데 원래 스크린에 그냥 진료 목록, 진료 시간이랑 이런 거 써 있었어, 원래 항상.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에 막 스트레칭 관련된 영상이 계속 떠 있는 거야. 분명히 이 사람 나한테 그랬잖아. 스트레칭 하지 말라고, 허리 다쳤을 때. 그냥 누워 있으래. 편한 자세로 누워 있고 약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어차피 시간이 약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막 나한테 분명히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하지 말라 해놓고서는 거기에 막 영상에는 그 스트레칭, 허리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자꾸 틀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이러고 쳐다봤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래, 나한테 갑자기. 다시는 오지 말래, 나한테. 이 의사가 갑자기. 오늘 마지막 치료니까 앞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 나한테.
그 내가 왜요? 그랬더니만 그냥 오지 마세요. 이랬는데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 표정이. 그래서 나보고 이래. 도수치료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어요. 막 이러는 거 나한테. 내가 언급도 안 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바로 전날, 이 병원 가기 바로 전날 내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들이 우르르 타 같이. 그래서 내 옆에 앉아. 막 나를 둘러싸고 앉아. 내 옆에 말고 내 앞쪽에도 자리가 많았거든? 근데 굳이 나를 둘러싸고 막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막 도수치료 얘기를 엄청 하는 거야. 허리가 아프면 도수치료를 해야 돼, 도수치료를 해야 돼, 도수치료를 해야 돼, 막 이래. 나 들으라는 듯이. 그러는 이래. 아, 내가 아는 애가 뭐 서울대에 막 뭐, 나와가지고 교수하다가 요새는 놀고 있다는 둥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게 전현무 때문에 직장 업무 방해가 엄청 많았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스토킹 상황이 일단 해결돼야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취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직해. 거기다 또 허위사실 퍼뜨려. 그 막 거기 있는 막 모든 사람들 내 커리어 망치겠다고 내 거기 교수들한테까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막 총장한테까지 이미 들러붙었었잖아. 중앙대 총장한테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내가 막 취직을 엄청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약간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취직하겠다 이거야 나는. 근데 뭐 막 그런 식으로 옆에서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막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 했는데도 뭐 교수하다가 취직 안 돼가지고 교수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갑자기. 그 너무 뜬금없잖아. 그 할머니들이 막 진짜로 교수 인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차림이 사람들도 아니었어. 그냥 진짜 시장 아줌마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막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 나를 들으라는 듯이 내 옆에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근데 도수치료라는 그런 얘기를 막 그 할머니들이 하더니만 나는 솔직히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막 엄청난 뭐 허리 통증은 아니었어. 아프긴 했지만. 근데 다음날 정형외과 갔더니 의사 표정이 엄청 안 좋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랑 엄청 다른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럼 나보고 이래. 도수치료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병원에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 나한테. 다 나았으니까 지금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더 올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 나한테.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 그냥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까지 했던 대화 내용들이 봤을 때 아 누군가 들러붙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나한테 잘해주라고 하고서는 결국에는 도수치료 받게 만들라고 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뉘앙스를 이 사람이 풍기니까. 그거 웃기잖아. 도수치료 절대 받지 마세요. 앞으로 병원에 다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프시면 다시 오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틀 있다가 다시 갔어 병원에. 그래서 혹시 최근에 어떤 사람이 뭐 붙어서 제 얘기 하거나 한 적 있어 했더니만 이 사람 가만히 있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그날 내가 녹음기 가져갔어. 혹시나 이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할까 봐. 그랬더니만 가방을 계속 쳐다봐. 내 가방을. 마치 녹음기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혹은 녹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가방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대답은 제대로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자기가 잘못한 표정이야. 그러더니 막 이래. 내가 혹시 내가 이렇게 이런 스토킹 상황 때문에 자꾸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붙어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랬어 의사한테. 이 의사가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막 이러더니 내가 그랬어. 혹시 돈을 받으신 게 있으면은 그거는 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돈 같은 거는 받은 적 없어요 이러는 거야. 다른 얘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게 보니까 아 누군가 붙긴 붙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지 내가. 그 내가 어쨌든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나는 게 있거나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알았다는 식으로 하고서는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 나보러. 그래서 왔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포인트는 그거야. 온갖 종류의 미행과 뭐 핸드폰 해킹과 뭐 이런 거 도청 이런 걸 통해서 내 주변 인맥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뒷조사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그거를. 알려줌으로써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걸로. 그럼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 그런 사람들 못 믿게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정보를 줄 거라 생각하면 난 점점 더 고립될 거 아니야. 그거를 전현무가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현무가 흥신소 직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흥신소 직원이 내 아는 사람한테 직접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서는 뭔가 이렇게 그 내 아는 지인이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것 같다 이거지.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